여보세요. 정유라 씨가 오늘 새벽에 다시 돌아갔는데 방금 전에 다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송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정유라 씨의 모습이 글쎄요. 포착이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정유라 씨가 내리는 모습인데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갑니다. 이두하 변호사 어제 조사를 꽤 강도 높게 받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심야 조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예. 아마 구치소로 남부로 가서 이제 밤을 보내고 오늘 다시 조사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서울 국제공항 인천공항에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이 돼서 그랬죠. 그리고 또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특수일부에서 아마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도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거고 아마 예. 영장 청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도. 그러니까 오늘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영장 청구를 위한 마지막 조사니까 이제 시간이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대단한 실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변호인 측에서는 예. 정유라 씨 변호인 측에서는 뭐 업무방해 혐의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뇌물도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 업무방해 혐의 말고도 그 해외재산 도피라든가 범죄 수익 은닉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외환 거래와 관련한 혐의도 지금 추가로 들어가 여러 있기 가지가 있는 때문에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장 담당 판사가 지금 중앙지법에 3명 있거든요. 예. 근데 성향을 봤을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높다. 예, 그렇게 예. 전망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어제 귀국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좀 있었죠. 먼저 그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덴마크에서 그동안 오래 버텼는데 귀국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이화여대 입학부터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매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일단요, 서영아 소장, 어제 전체적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어떻게 보셨어요? 긴장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 수갑차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예. 묘한 역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최순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묻는 말에 정말로 꾸밈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논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 업무방해 혐의, 즉 이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는 다른 6명 입학 관련해서는 어머님이 한 거지 나는 대학에 갈 생각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해서 본인의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뜻이었다는 걸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6명을 승마 지원하는 중에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나를 위한 특혜나 뇌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식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했지만 형식은 다소 재기발랄하고 솔직하게 응대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 두 내용 즉 변호사가 시킨 대로 잘 외워서 답변한 이 두 가지 논점은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종수 씨, 네네. 여기 보면은 정유라 씨가 어머니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시켜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가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업무 방해 혐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업무 방해 혐의, 그러니까 이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아주 흔쾌히 또 시인을 했어요. 보면 나는 전공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이 부정 입학과 또는 학점, 네. 학점과 관련해서의 어떤 그 이대에서의 교수들의 조직적인 어떤 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유라 어저께 보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문제는
그때 미성년자였고 예. 그리고 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 혐의는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을까. 그 이외의 부분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3단 콤보라고 하죠. 모른다, 아니다,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딱 완전히.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그 이외에 뭐 외환 도피라든지 뭐 외화 도피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완벽하게 받았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이죠, 나이가. 예. 근데 정말 그 기자들이 저렇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자기한테 답변을 하면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러지 거기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와서 그 답을 정연하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게요. 이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고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생중계되듯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중계가 되면 예. 자기가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 일정 부분 그게 선점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랑 관련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간 것과 또 본인이 다 엄마가 했다. 난 잘 예. 모르겠다. 그리고 담복과 관련된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예, 임신해서 예. 담복 안 맞아서 안 입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예. 그런가라고 이렇게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 인구에 회자되면서 이런 게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거침이 없는 성격 같다 이렇게 말씀을 예, 예. 드렸었는데 거침이 없는 성격이 아니면 저 얼마나 떨리고 겁이 나겠습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아니,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긴장을 풀었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많이들 보는 거지만 아무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정유라 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가 그래요. 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처음 잡혔을 때 갑자기 인터뷰를 했는데도 그냥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주사 아줌마는 누군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했었고요. 모든 게 엄마가 시켰다고 얘기했지만 순간순간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예. 그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요. 무언가 말할 것 같은데 그만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돌이켜 보니 해놓고 좀 쉬었다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은 예. 결국 뭔가 얘기하려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결국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건 최순실이나 아니면 이경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 떠넘겨라. 엄마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정유라 씨는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와서 대응하고 검찰 조사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겠죠. 혹시나 본인의 생각이 얼떨결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은 어느 학과를 지원한 전공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면접하러 가면서 무슨 과에 지원하지도 모르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올 때 여기 무슨 과 예. 지원생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면접을 하지만 학교에서 예. 신문방송학과 하면 신문방송학과 면접장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가는데 아무리 생각이 없는 지원자라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면접장에 가서는 충분히 인지할 가능성이 있죠. 내가 예. 무슨 전공으로 지금 지원을 했고 아니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전공으로 지원하지도 모르고 가서 면접을 보진 않잖아요. 교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우리 과에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은 지원을 했고 면접까지 본 사람이 자기가 전공을 뭐 하는지 모른다? 이거는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러지 거기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와서 그 답을 정연하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게요. 이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고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생중계되듯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중계가 되면 예. 자기가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 일정 부분 그게 선점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랑 관련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간 것과 또 본인이 다 엄마가 했다. 난 잘 예. 모르겠다. 그리고 담복과 관련된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예, 임신해서 예. 담복 안 맞아서 안 입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예. 그런가라고 이렇게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 인구에 회자되면서 이런 게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그런 효과도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거침이 없는 성격 같다 이렇게 말씀을 예, 예. 드렸었는데
거침이 없는 성격이 아니면 저 얼마나 떨리고 겁이 나겠습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아니,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긴장을 풀었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많이들 보는 거지만 아무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정유라 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가 그래요. 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처음 잡혔을 때 갑자기 인터뷰를 했는데도 그냥 모든 얘기 정유라 씨가 오늘 새벽에 다시 돌아갔는데 방금 전에 다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송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정유라 씨의 모습이 글쎄요. 포착이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정유라 씨가 내리는 모습인데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갑니다. 이두하 변호사 어제 조사를 꽤 강도 높게 받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심야 조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예. 아마 구치소로 남부로 가서 이제 밤을 보내고 오늘 다시 조사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서울 국제공항 인천공항에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이 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특수일부에서 아마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도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거고 아마 예. 영장 청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도. 그러니까 오늘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영장 청구를 위한 마지막 조사니까 이제 시간이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대단한 실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변호인 측에서는 예. 정유라 씨 변호인 측에서는 뭐 업무방해 혐의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뇌물도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 업무방해 혐의 말고도 그 해외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매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일단요, 서영아 소장, 어제 전체적인 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어떻게 보셨어요? 긴장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 수갑차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예. 묘한 역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최순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묻는 말에 정말로 꾸밈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논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 업무방해 혐의, 즉 이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는 다른 6명, 그 입학 관련해서는 어머님이 한 거지 나는 대학에 갈 생각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해서 본인의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뜻이었다는 걸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6명을 승마 지원하는 중에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나를 위한 특혜나 뇌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식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했지만 형식은 다소 재기발랄하고 솔직하게 응대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 두 내용 즉 변호사가 시킨 대로 잘 외워서 답변한 이 두 가지 논점은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종수 씨, 네네. 여기 보면은 정유라 씨가 어머니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시켜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가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업무 방해 혐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업무 방해 혐의, 그러니까 이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아주 흔쾌히 또 시인을 했어요. 보면 나는 전공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이 부정 입학과 또는 예. 학점과 관련해서의 어떤 그 이대에서의 교수들의 조직적인 어떤 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유라 어떻게 보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문제는 그때 미성년자였고, 예. 그리고 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 혐의는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을까. 그 이외의 부분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3단 콤보라고 하죠. 모른다, 아니다,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딱 완전히.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그 이외에 뭐 외환 도피라든지 외화 도피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완벽하게 받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이죠, 나이가. 예. 근데
정말 그 기자들이 저렇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자기한테 답변을 하면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거기 재산 도피라든가 범죄 수익 은닉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외환 거래와 관련한 혐의도 지금 추가로 들어가 여러 있기 가지가 있는 때문에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장 담당 판사가 지금 중앙지법에 3명 있거든요. 예. 근데 성향을 봤을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높다. 네, 그렇게 네. 전망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어제 귀국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좀 있었죠. 먼저 그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덴마크에서 그동안 오래 버텼는데 귀국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이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